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토기법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30페이지 도시 군 관리계획 보겠습니다. 굉장히 힘드시죠? 월요일치로 힘드실 겁니다. 좀 힘내시고 또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30페이지부터 보겠는데 국토개혁법상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가장 중요한 계획이죠.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개별 도시에 있는 토지하고 군 쪽에 있는 토지를 행정청에서 관리를 하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계획에 의하여 토지 이용의 내용이 결정나면 우리는 토지 이용 시 이 계획대로 이용을 하도록 구속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뜻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뜻 한번 볼까요? 도시군관리계획이 무엇이냐 그러면 6가지 행정구역이 나오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대한민국 국토는 이 6개 행정구역에서 빠진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6개 행정구역으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할 곳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정비할 곳을 결정해주고, 그리고 보존할 곳을 결정해주는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지역에서 만들면 그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군 측에서 만들면 군계획을 하는데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군관리계획을 한다 이렇게 아시고, 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정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다 알고 계시죠? 6가지가 있죠. 6가지. 그 보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도 이 계획을 결정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5대 용도구역 있죠. 그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두 번째 보면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그 4개 있다 밑줄 끄시고 용도구역 이렇게 써보세요. 용도구역. 찾나요? 4가지를 밑줄 끄시고 뭐란다? 용도구역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용도구역은 6번도 용도구역이다. 그래서 입지규제 취소구역까지. 용도구역 하면 6개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있다고요? 5개. 약조로 뭐라 합니까?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좀 기하시고, 그리고 용도지역은 무수히 많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토를 크게 4가지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78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놓으세요. 용도지역 밑줄 끄시고, 용도지역 밑줄 끄시고 78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한번 보고 봅시다. 78페이지. 78페이지 보시면 찾았나요? 78페이지 보면 박스 안에 내용들이 용도지역의 명칭입니다. 그 명칭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기억을 하셔야 되죠. 전국토. 그거 보시면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이렇게 돼 있죠. 이 4개를 묶어가지고 앞에다가 써보세요. 4개를 묶어서 국토의 사용도 지역 구분. 4개를 묶어서 4개를 크게 묶으셔요. 크게 묶어가지고 쫙 묶어버려요. 쫙 묶었나요? 그래서 국토의 사용도 지역 구분.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죠. 국토를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 하죠. 전국에 있는 토지를 크게 행정청에서 4가지 쓰임새로 정해준다.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 이렇게. 그리고 이 도시역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3번 해주죠. 가늘세 나눌 뿐 3번. 그리고 관리적은 3가지로 세분되죠. 아까 도시역은 4가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관리적은 몇 가지로 세면 됩니까?
세 가지 보전, 생산, 개해 이렇게. 그리고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적은 더 이상 세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거적은 다시 전용, 일반, 준 이렇게 세 번에서 지정해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용은 몇 종으로 또 세면 됩니까? 1종, 2종, 3종은 없다 이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1종, 2종, 3종까지 세면 되는 것은 뭡니까? 일반입니다. 준, 주거적은 세분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상업적 네 가지가 있죠. 약자로 중일, 유군, 중심, 일반, 유통, 근리 있다 꼭 아시고, 공업적 세 가지가 있죠. 전용, 일반, 준 이렇게 전일준 꼭 기하시고, 그 다음에 녹적 세 가지로 세면 되죠. 세 가지 뭡니까? 보전, 생산, 자연, 녹적. 이 것들을 묶어서 용도, 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것들을 싹 묶어서 네 자로 한다. 용도, 지역. 네, 아까 용도적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바로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그럴 때 그때 용도적은 이것들을 다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다시 30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용도적에다 78페이지 이렇게 써놓으시고 복습할 때는 꼭 7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에다 비출 거 봐요. 30페이지 용도지구 그다 비출 것이고 바로 86페이지부터 써요.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참조. 88페이지까지 참조. 한번 가서 보고 봅시다. 86쪽부터 88쪽까지. 그래, 용도지구 하면 10개가 있죠. 10개. 10개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약자로 경미고, 방방보시, 취객특혜, 현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하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지구, 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 10개를 네 자로 용도지구를 하고, 이게 아니면 국토개법령상 용도지구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10개 중 다시 일정한 용도주는 세분되죠. 87쪽 보면 쫙 나오죠. 미관지구, 경관지구 쫙 세분된 거 보이죠. 경관지구는 세 가지로 뭐뭐 있습니까? 자연, 수변, 시가지. 이 명칭을 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의 명칭. 그 다음에 미관지구 세 가지. 바로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그 다음에 고도지구 두 가지. 뭐뭐 있습니까? 최고, 최저. 시험에 나왔네요. 고도지구는 최저 고도지구, 적정 고도지구, 최고 고도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틀려요.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명칭을 일단 정확하게 알도록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하지구 옆에다 세분되지 않음 이렇게 써놓으시고, 방하지구는 절대 세분되지 않는다 써놨죠.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두 가지가 있죠. 뭐뭐 있습니까? 자연하고 시가지 방제지구.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 보존지구는 아주 잘 나오는데 세 가지가 있죠. 뭐뭐 있습니까?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이 명칭 잘 나오니까 보존지구는 세 가지가 있다. 이 명칭 기하시고, 그 다음에 자 시설보지구. 시설보지구는 네 가지가 있죠. 학교, 항만, 공항, 공용.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거 보면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세분되는 거 보이죠? 취락지구 잘 나오죠. 취락지구는 뭐뭐 있습니까? 자연하고 집단, 주거 취락지구는 없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진흥지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이런 게 있죠.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들을 네 자로 뭘 하는가? 용도지구를 한다. 이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가? 도시, 군 관리 이렇게 확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알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보세요. 원점으로 가셔서 그 3번 기반시설 나와 있죠. 기반시설에다 줄 것이십시오. 기반시설에다 줄 것이고 바로 9페이지 참조. 9페이지. 그래 복습하실 때는 꼭
여기만 딸랑 파가지고는 문제 나면 풀 수 없으니까 9페이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때 기반시라고 하는 것은 엄청 많죠. 9페이지 보면은 도로, 그래도 중요한 몇 가지들은 좀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광장도 있고 뭐 쭉 가다 보면 하천도 보이고, 보인가요? 하천도 보이고 뭐 화장시설도 보이고 많이 보이죠. 등등 이런 것들 싹 묶어서 또 공동구도 보이고, 그래 엄청 많습니다. 바로 50여 개가 넘는데 이런 것들 다 묶어서 뭐라 하는가? 기반시라고. 그래서 이런 도를 설치한다. 그럴 때는 무턱대고 한다. 계획적으로 결정해서 한다. 계획적으로.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인가? 도시 군 관리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확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원점 넘어오셔가지고, 그래 이 기반시를 설치하고, 설치란 말, 그 다음에 정비란 말, 그 다음에 계량이란 말 꼭 기억하셔야 돼.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량,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량. 이것은 무슨 교육을 하는가? 도시 군관. 그러면 혹시 공부하신 분들 기반시로 배치하고 규모는 무슨 교육으로 결정할까요? 배치 규모는. 그래 기반시로 배치와 규모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직 뭐 그 단계는 아니니까 나놓고, 아무튼 배치하고 규모는 무엇을 한다고? 지구 단위로 결정해서 해요. 자, 그래 여기에서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설치, 동그라미, 정비, 동그라미, 계량, 이 세 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량, 그래 설치, 정비, 계량. 도를 설치한다, 도를 정비한다, 하천을 정비한다. 그때 무결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무슨 교로 결정해서 하는가?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사업에다 줄 거 봐요. 이 도시개발사업 뜻은 아는가요? 도시개발사업 뜻 아셔요? 몰라요? 1.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다. 2. 자, 지금까지 배운 적도 없다. 몇 번이에요? 3번? 3번은 나는 말할 수 없다. 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도시발사업에다 줄 것이고, 바로 194페이지 참조. 이제 좀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니까 바로 194쪽 찾았나요? 194쪽 보면 가로 2번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돼 있죠. 도시개발사업 앞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도시개발법상 그렇게 써놔요. 194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앞에다가 도시개발법상 이렇게 써놔요. 그래 이 도시개발사업은 무슨 법에 근거하여 그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가? 도시개발법. 그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뜻은 뭔가? 거기 나있죠. 이거 했어 안 했어요? 기본기 할 때 엄청 우리가 파놨잖아요. 그치? 그래 도시개발사업은 이거다라고 딱 머릿속에 떠올라 버려야 합격원에 들어가죠. 도시개발사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했냐? 이래버리면 멀었습니다 실력이. 자, 그래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만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단지, 조성, 시행사업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쭉 가다 보면 주거, 단지, 조성, 시행사업도 도시개발사업이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상업, 단지, 조성사업도 그에 해당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산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다 도시개발사업이다 등등등 이렇게 돼 있죠. 이것까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문제 나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에는 그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유통단지 조성사업도 그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봐요. 정비사업에다 줄 거예요. 정비사업을 우리가 공부했나 안 했나요? 했을걸? 거기다 써요. 260페이지 260페이지. 그래서 260페이지 갔다 옵시다. 260페이지 보면 정비사업이 기다리고 있을 건데요. 정비사업 앞에다 써요. 뭐라고 쓰냐? 정비사업 앞에다가 찾나요? 200 거기다 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이렇게 써놔. 공부해 줄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그래, 이 정비사업은 무슨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됐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그래,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정비사업은 뭐냐? 정비사업은 그와 같이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6가지. 보이시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사업 뭐 등등 쭉 나와 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것들 다 묶어서 4자로 뭘 한다? 정비사업. 이러한 것들을 하고자 할 때 계획주로 결정해서 하는데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그래,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복습할 때는 꼭 그렇게 연결해서 좀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셔서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중에 바로 4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알죠. 그 다음에 6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나오죠. 이 6가지를 결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하는 바 그 6가지를 묶어가지고 한마디 써놓으세요. 불러드릴게요. 써놓으신 분도 있겠지만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내용 6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내용 6개 출제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오니까 그 6개를 공부할 때는 제목하고 연결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제목. 그래,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내용 몇 개 있다? 6개. 6개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똑같이 확대해서 쭉 갔다가 오고 쭉 갔다 와서 연결해 가지고 공부를 해 두셔야 문제 나오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6가지를 우리는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화 변경 2번 용도구역 개시수도 6번 입 이거 하고 그 다음에 3번째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권 그리고 그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계 이것들을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서 공부를 할 것이고 또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출제가 각각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그 4번에 나오는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은 국토계획법에서 상세히 규율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특별법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바로 내용에서 6문제가 출제되고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별도로 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법의 뿌리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겠는데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하고 있습니까? 국토계획법 그리고 중요한 계획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이 계획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내용 6가지. 첫째,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구 지정 변경 이걸 할 때 이 계획은 무슨 계획의 약자냐? 도시군관리계획의 약자입니다. 그래, 이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하지 이걸로 한다 그럼 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걸로 하는 것도 아니다. 오케이. 그래, 광역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계획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무슨 계획으로 하는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구역 개시수도입 이것의 지정과 변경 다 무슨 계획을 하는가?
도시 군 관리계. 그 다음에 입주규제.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건데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 또 무슨 계획을 하는가? 도시 군 관리계. 그리고 이 구역은 이 계획을 통해서 그 장소를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입니다. 그래 이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수립해서 최종 결정할 때도 무슨 계획을 결정하는가?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이것도 도시 군가로 결정하고 이 구역의 지정과 변경도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 뭐 도로 이 시설하면 도로, 공원, 뭐 아까 했죠. 광장, 하천 등등 공동구 이러한 것들의 설치도, 정비도, 계량도 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가? 도시 군 관리계. 그래 이때 이 기반시설 중에서도 바로 설치차, 정비차, 계량차 이 도시 군가로 땅에다 최종 결정했다. 결정하면은 바로 이제 기반시설만 쓰지 않고 뭐라 하는가? 바로 도시에다 결정했으면 도시계획시설. 군에다 했다면 군 계획 시설을 한다. 그래 기반시설 중 도시 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하는가? 도시 군 계획 시설을 하고 이 시설을 도시 군 계획 시설을 바로 설치하는 사업. 또 정비하는 사업, 계량하는 사업. 이 사업을 뭐라 할까요? 뭐라 합니까? 그렇죠.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합니다.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그래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은 이 도시 군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계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무슨 법에 의하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 법. 국토개법. 그래서 우리는 국토개법을 통해서 이 사업의 시행자, 시행 절차 이런 것들을 공부할 예정이고 국토개법을 통해서 함재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도시개발 사업. 이 사업을 할 때도 계획적으로 결정하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 군 관리계. 그래 이 사업은 근데 무슨 법에 따라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도시개발법. 그래 도시개발법에 하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약자로 개발계획을 한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 이 개발계획은 한번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 고시하면 고시한 그 개발계획 내용은 그 사업장에서는 구속력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고시된 개발계획 내용들만 도시개발 사업을 하도록 구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있죠. 이 사업에 관한 계획도 역시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하는데 이 계획을 약자로 정비법에서는 정비계획을 합니다. 정비계획. 그래 정비계획도 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딱 고시하면 이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니까 고시된 정비계획 내용들만 그 사업장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구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었나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이것 다 뭘로 하는가?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그리고 이 구역도 바로 이 계획을 만들어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대로만 그 장소를 정비와 개발을 통해서 상세하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이 지구 단위 내용이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이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하면 그 구역에서는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 내용들만 사업을 하도록 구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구역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 바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을 해 나가도록 구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상의 것들은 다 무슨 계획으로 다 결정하는가? 도시 군 관리로 다 결정한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자 이러한 내용 이제 바로 도시 군 관리를 결정하기까지는 미리
그것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데 그걸 위반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시 군 관리계 위반에서 최종 결정하기까지의 절차 결정하고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우리가 보고 싶으면 열람을 시켜요. 자, 이때 결정하고 나서 결정 고시하고 나서 이 내용들은 어디다 결정할까요? 1. 그 하늘에 있다. 2. 토지에 있다. 몇 번 있죠? 2번 있죠. 토지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결정하고 나서는 결정된 토지 경계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도면을 만들어서 표시를 해주는데 그 도면을 뭐라 하느냐? 지형 도면 그래요. 지형됐다가 이번에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했던 사항을 자세히 표시해서 보여주는 도면인데 그걸 뭐라 하느냐? 지형 도면이라 합니다. 예컨대 여기에다 이 땅에다가 기반설인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가로 딱 결정 고시해놨다. 여러분은 논밭이 여기 있는데 내 땅이 이번에 공원 설치 예정으로 얼마 포함됐는가 이걸 알고자 할 때는 뭘 보면 되는가? 지형 도면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나갈 때는 무슨 계획이 결정 고시됐을 때만 이 도면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는가 고시해주는가 그리고 열람을 시켜주는가 무슨 계획이 결정 났을 때만 이 지형 도면이 작성 고시될까요? 그래요. 도시군관리계획만. 저 위에 광역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군 기본계획은 정책계획서 불가하니까 토지에 결정난 것 아니다. 그래서 결정 고시된 토지경계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후속적 조치로서 지용되면 작성 고시는 없다. 무슨 계획이 결정 고시 되었을 때 후속적 조치로서 지용되면 고시를 해주는가 이거 도시군 관리만 그렇다. 그래서 이 파트까지 한번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우리네 땅에다 결정을 하기 앞서서 미리 계획을 만든다 이걸 위반하는데 위반은 오직 행정청에서만 하는 겁니다. 행정청이라는 것은 뭐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 이네들을 말하는데 이네들만 하는데요. 바로 우리 일반 주민들은 절대 위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이 행정청에서 위반할 때 이네들은 바로 두 가지 경우 수를 가지고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네들은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위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반 제한서가 들어오면 그걸 반영해서 이걸 반영해 가지고 바로 위반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위반을 제한할 때 누가 할 수 있냐면은 바로 그 지역의 주민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자 그래 여기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위반을 제한하지 위반은 못한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때 이 위반을 하게 될 때에 위반권자는 알고 계셔야 돼요. 위반권자는 누가 위반권자냐? 바로 원칙하고 외해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 것들을 위반하고자 하는 장소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땅이다. 그럴 때는 누가 위반할 수 있냐? 서울특별시장이. 그리고 또 6대 광역시 있는 땅에 위반하려고 한다. 그때는 6대 광역시장이. 그리고 바로 세종특별자치 땅에 할 때는 특별자치장이. 그리고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시 할 때는 특별자치도사가.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뭐 팔도 산하에 있는 시 지역에 있는 땅에 할 때는 시장이. 군에 있는 땅에 할 때는 군수가 위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와 같이 6명이 위반을 할 수 있죠. 특자 특기 3번 나오죠. 그래서 특3 합시다. 특이 3번 나오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특3 그 다음에 광 시장 군수가 위반할 수 있는데 자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땅 6대 광역시 있는 땅에다가 바로 자치구청장 뭐 유성구청장 서구구청장이 위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게 중요해. 그래 구청장 자치구청장은 절대
위반을 할 수 없다. 이게 키포인트니까 이걸 꼭 기하시고 주민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네들이 자기 지역에다 이런 것들을 위반할 때 단도로 위반하는데 바로 위반을 하고자 할 때에 자 여기 뭐 광역시가 있다. 그때 자기 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다만 이걸 위반할 때는 자기 혼자 단도로 위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들을 할 때에 때로는 인접해 있는 뭐 시군이 있다. 이렇게 있다면 인접해 있는 지역에 그 시군의 땅까지 연결해서 도로 설치권을 뭐 이렇게 또 뭐 용도 지역을 지하는데 이렇게 뭐 자연환경 보전 시행을 한다. 지역을 그럴 때 인접해 있는 시군의 땅 일부 전부를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쪽 장과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위반할 수도 있고 협의해서 위반할지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지역이 큰 광역자치단체인 바로 두 개의 시도에 걸쳤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직접 위반할까요? 아니면 위반할지를 정해서 고시해 줄까요? 예? 1. 직접 위반한다. 2. 위반할자를 정해주고 고시해 준다. 몇 번? 1번 아니면 2번인데 그게 중요한데 다른 거 아주 쉽고 그게 문제가 되는데 시험에서 1번이 뭐였나요? 직접 해버린다고? 2번이죠. 2번.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한 게 아니고 바로 네가 위반해 라고 찍어주면 그자가 위반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반을 하고자 하는데 같은 도인 바로 모 시군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장 군수간에 그때는 도사가 직접 위반할까요? 아니면 도사가 위반할지를 정해주고 고시할까요? 그렇습니다. 도사가 위반할지를 정해주고 고시한다. 뭐 했을 때? 지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하니까 알았어요. 근데 어디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밑에 사람끼리 뭐 하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해버린다 이런 걸 들어보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들었어요? 1. 어디 저 놀다 들었다. 에? 2번에서 들었다고요? 도시개발법에서 들었잖아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정해 나가게 될 때 바로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을 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구역을 그때 관계 시도사가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자를 정해준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버린다. 생각나요? 아무튼 그거 꼭 생각해 두세요. 알겠나요? 다시 한번 무슨 법에서는 밑에 사람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해버린다고요? 도시개발법. 근데 국토개법은 바로 밑에 사람끼리 해야 할 자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윗사람이 직접 그 일을 해버린 거 아니라 할 사람을 정해준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이해돼요? 자, 이해가 된 걸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봐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직접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다음에 저 4번 사업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고자 하는데 그 지역, 지구, 구역, 사업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고자 하는데 그게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에 걸쳐서 지역, 지구, 구역, 사업에 관한 계획을 위반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바로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단도로 위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저 위반을 하고자 하는데 그 건이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위반하고자 한다. 그럴 때도 국장이 직접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자, 들어보세요. 저기 아까 광역도시계획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역도시계획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할 수 있어 없어요? 1. 배운 적이 없다. 2. 관심이 없다.
광역 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난주에 엄청 파고 왔는데,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어떨 때냐?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단도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또 어떨 때도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단도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 바로 자기가 광역 계획권을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을 해줬는데, 관계 그 시도사가 바로 지정을 해준 날부터 3년의 광역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승인청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은 직접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 도시를 수립해야 된다 그랬죠. 생각나죠? 그래. 자, 이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할 때, 000 기사집을 하고자 할 때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위반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누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고요? 국장. 그러면 또 얼마나 공부하면서 지금 따라온가 봅시다. 저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다. OX. 그렇죠. 속으로 오 그러신 분이 5분 계셨습니다. X. 그래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6명만 수립권자다 그랬죠. 6명.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만, 광역시는 광역시장만, 그 다음에 특별자치는 특별자치장만,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만, 그 다음에 시에서는 시장만, 군에서는 군수만 수립권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립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죠. 알겠나요? 자, 아무튼 중요한데. 자, 그래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의사도 직접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도 위반할 수 있다고요? 도의사. 그래 어떨 때는 도의사가 직접 위반할 수 있냐? 바로 저 지역지구 구역 사업에 관한 내용을 위반하고자 할 때 자기 도 내에 둘 이상 기초자산체인 시, 군의 지역에다 걸쳐서 할 때 이렇게. 그럴 때는 바로 도의사가 직접 단도로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이해되죠? 자, 시군이다. 이게 중요해요. 뭐세요? 시군. 시도에 걸쳐서 할 때는 국장이. 시군에 걸쳐서 할 때는 도의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보세요. 자, 이 도시군관리계획 봐봐요. 도시군관리계획이 이것들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것들이 더 상위계획이죠. 이거 중돌이고 이거 하위계획이죠. 그래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기 봐봐요. 그래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 계획보다 하위계획이죠. 그래서 이 계획은 이 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계획과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 계획은 또 하위계획이죠. 그래서 이 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죠. 근데 만약 이 계획의 내용이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국토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지역의 특광특특시장소에게 야, 그 도시군관리계획 빨리 상위계획에 맞게 조정해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알겠나요?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요구를 했는데 밑에 있는 그 특광특특시장수가 바로 이 상위계획에 맞게 조정을 하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 기한 지나면 그 상위계획에 맞게 도시군관리계획을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네들이 위반권자다. 근데 이 6가지 사항 중 저 2번에 나오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로 공유수민 바다하고 그에 인접한 토지인 저 안면도 바다하고 그에 인접한 육지에다 묶어서 지하는데 수산자원 보호구역성차 지하인데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을 한 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에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누가 이 계획을 위반하는가?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위반권자는 총 9명이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특광특특시장수하고 국장과 해수장과 그 다음에 도의사가 있다. 총 9명뿐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 9명을 바로 이제 줄 세워가지고 바로 모시려고 한다. 그럴 때는 장관님을 앞에다 모시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수장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 도의사는 급이 같은 광역자산시장이죠. 이 자들을 약자로 뭐라 할까요?
가운데 찍고 도지사.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시장, 군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 이네들을 이방권자를 한다. 보시다시피 이방권자에는 바로 행정청만 나오지 일반 우리 국민들, 일반 사인인 주민들은 절대 이방권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 이네들이 이반을 하게 될 때요. 이반하게 될 때, 자 이것들이 비록 상위계이지만, 이 계획이 상위계이지만 이 계획을 수립한 후에만 이거 만들 수 있고, 이걸 만든 후에만 이걸 만들 수 있냐? 아니다. 시간적으로 필요하다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바로 이 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 이렇게 보세요. 여기 대전광역시, 여기 공주시, 옆에 뭡니까? 계룡시 이렇게 있다. 이 세 개의 지자체를 상호 연계시켜서 발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다 하나의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을 했다 합시다. 지금 지정을 해놨는데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했다면 이 세 개의 지자체를 상호 연계시켜서 발전하도록 하는 정책계획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계획을 뭐라 할까요?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몇 개 만들어요? 한 개. 알겠죠?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 안에 있다가 무슨 공헌을 설치한 계획인 도시군과 입안하려고 한다. 그때 시간적으로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 있다. 알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 광역계획권이 하나 지정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 하나 수립되어 있는 상태라도 대전 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 별도로 만들 수도 있죠. 공주시 도시군 기본계획 별도로 만들 수 있죠. 여기 계룡시 기본계획 별도로 만들 수 있죠. 네, 이 기본계획은 바로 이 계획보다 하위계획이라는 거 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각각 그 지자체 안에서 조그마하게 이렇게 용용용 기사지를 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입안한다. 그때는 더 협소해 줄 땅이. 그래서 이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비록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 있고 광역도시계획 있더라도 이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도 있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이 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될 때는 바로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알겠죠? 무슨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고요? 상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권자는 이네들인데요. 이방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이방 기준은 누가 정해줄까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기준 하니까 나와버렸네요. 이방 기준, 작성 기준 같은 말로 생각하세요. 작성 기준, 작성 방법, 작성 기준, 이방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봐보세요. 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에다가 아까 특광특특시군이 대한민국 전 국토에 모자이크 됐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다 저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입안해 나갈 때에 그 지역이 도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촌일 수도 있고 어촌일 수가 있는데 지역적 특성이 상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들을 도시군관리를 입안해 나가고자 할 때 각각의 지역적 특성이 상이하므로 바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서 입안을 해야 할까요? 획일적으로 입안할까요? 오, 대단하셔요. 다 맞춰버리네요. 차등을 두어서 입안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군관리계획 관련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먼저 아까 행정청만 입안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주민과 이해관계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입안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파트가 올해 꼭 시험에 나오는데 이때 입안을 제한한다 라고 할 때 입안 제한은 자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입안 제한자가 누군가?
이반 제한자가 누군가? 이반 제한자가 누군가? 바로 주민하고 이해관계자가 할 수 있다. 이 파트가 아주 중요하므로 꼭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한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는 바. 자, 이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이반을 제한해 나갈 때에 누구한테 이반을 제한할까요? 누구한테 제한할까요? 이반권자에게 제한한다 이렇게 하셔요. 누구한테요? 이반권자. 그래서 이반 제한자들은 이반 제한자한테 바로 제한서를 내게 되는데 그때 제한할 때 입을 할까요? 제한 서류를 만들까요? 그래, 그걸 제한서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서. 뭐라 한다고요? 제한서. 이반 제한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주민이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반 제한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걸 제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제출할 때 그냥 이반 제한서 해가지고 종이 이반 제한서 끝 그러면 될까요? 설득력 없죠. 그쵸? 그 이반권자 뭐 대종 강시양 마음을 흔들려면 그 설득력 있게 나름대로 설명서도 만들고 여기다 좀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좀 도면도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안서를 이반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이 제안서만 들고 가면 안 되고 바로 이 여기에다 좀 공원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다 라고 하는 도면을 만들고 서류를 준비해야 돼요. 그걸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라고 그래요. 도시군관리계획과 이반을 하고자 하는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도면과 서류 만들고 그리고 이 계획을 이런 이유 때문에 제안합니다 라고 제한 설명서도 만들고 그 계획에 대한 설명서도 만들고 그리고 보세요. 자, 여기다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데 나무 땅에다 무턱대고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결국 도시군가로 입안해가지고 최종 결정할 때는 우리네 토지에다 하는데 바로 그 토지 진양만들한테 동의서는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의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갖고 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동의 요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민들이 말이죠. 이해관계자가 결국 도시군가로 입안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이와 같이 6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해달라고 바로 입안권자에게 제안서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서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 좋았어요. 없다가 좋았어. 자, 만약 이걸 다 입안을 하도록 제한하도록 허용했다 합시다. 법에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봅시다. 자, 아까 용도적 봤잖아요. 용도적 있는데 용도적을 좀 변경해 주세요 라고 제안서를 낸다. 그래, 예컨대 여러분 땅이 지금 용도적 중 이게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자연녹지를 합시다. 자연녹지에 있는 토지하고 그 다음에 이건 중심상업지에 있는 땅이라고 가정합시다. 중심상업지에 있는 토지, 어느 지역에 있는 토지가 훨씬 비쌀까요? 그렇죠. 그래, 이 중심상업지에 있는 토지하고 자연녹지에 있는 토지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 여러분이 이 자연녹지에 토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어렵게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딱 땅을 샀어. 3억 주고 샀는데 보니까 자연녹지게. 그래, 평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한 100평을 샀습니다. 100평. 3억 주고. 근데 이 중심 상업적인 땅 보니까 100평짜리 한번 알아봤더니 바로 10억 달라고 그래요. 여기는 3억이면 되는데 내 땅도 중심 상업지로 해주면 좋겠구나. 그러면 10억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 땅을 구입했던 친구가 갑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용도적을 변경할 때는 오직 공시를 주체인 바로 행정청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단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만드는 자들은 9명 있었습니다. 9명. 9명 중 해수장 일단 빼버리고 이제는 수산장 복용만 하니까. 그래서 자, 내 땅 바로 중심 상업지로 만들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바로 이 자연녹지역을 중심 상업지로서의 용도적을 좀 변경해 주세요라는 계획에 바로 입안 제안서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에요. 그걸 허용해 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일 안 하고 매 미연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종광역시장 어떻게든지 마음 흔들어 가지고 이걸 바꿔달라 해야 되지. 이렇게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제안서 낼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행정청에서 직권으로만 입안해서 결정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용도적 지정과 변경, 이것은 오직 행정청에서, 아까 얘네들이 행정청이거든, 얘네들이 입안해서 결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주민한테는 아예 바로 입안 제안서 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 용도지구, 예컨대 여름 땅에 이렇게 있는데, 여름 땅에다 좀 이게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는 좀 개발하기 쉽지 않거든. 그래서 개발 시원하게 해보고 있다고 여기다 개발진흥지구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느냐? 함부로 안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 또 용도지구를 변경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1번 지역지구 지정화 변경 절대 주민들 제안서 낼 수 없다라고 법에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현 정부에서 바로 이 용도지구가 10개가 있었잖아요.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개발진흥지구 있잖아요. 개발진흥지구 중 이것이 다시 5개로 나눠지거든. 세분되거든요. 5개 중 여기 지구가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여기다 공장도 건축할 수 있고 공장도 더 키울 수 있고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지구로 쓰이고 있는 지구가 무슨 지구냐면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예요. 이해돼요? 그래, 뭐라고? 산업유통개발지구. 그래, 여기다 산업유통개발지구를 지정했다라고 했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다 공장을 짓거든요. 뭘 짓는다고요? 공장을 져요. 공장 지면 공장주만 좋은가요? 아니면 우리 국민들도 고용이 창출되니까 좋을까요? 일자리 생각해서. 일자리 생기니까 돈벌이 되니까 좋은 겁니다. 윈윈. 공장 질 수 있는 공장도 좋고 우리 국민들은 고용 창출해서 거기 들어가서 일할 수 있어서 좋고 국가 경제로 그건 엄청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개발진흥지구 중 이것만 풀어줬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공장주인 이해관계자한테 야 이거 지정을 제안해가지고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줄 테니까 공장 져가지고 고용 좀 창출하자. 이렇게 작년에 허용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봐봐요. 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주택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지구가 있어. 그걸 주거개발진흥지구. 뭐라고 한다고요? 주거개발지구. 공장도 짓고 물류센터도 짓고 창고도 절하라 할 때는 바로 산업유통개발지구. 그리고 관광호텔, 휴양시설 건설하고 개발해라라는 지구를 지은 것이 바로 관광휴양개발지구. 그리고 이제 금방 언급했던 주택하고 뭐 호텔 같은 거 이런 것들 짬뽕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할 때 복합개발지구. 그리고 주거, 그 다음에 그 공업, 물유통기능, 관광휴양기능 아닌 다른 어떤 특정 기능을 집중으로 개발할 때는 특정개발지구를 지나는데 우리 주민에게 또 이해관계자에게는 그런 개발진흥지구 다 제안서 내도록 허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뭔만 지정을 변경을 해달라고 제안서를 내도록 허용을 하게 됐느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리고 자 이것도 우리에게 제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여기 도로가 지금 엉망인데 저 다른 홍대 가봤더니 같은 대전 광역시민으로서 세금 내고 가서 보니까 예쁘게 만들어졌던데 우리 동네가 옛날 도로 해가지고 엉망입니다. 이것 좀 정비 좀 해주세요 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동네는 공원 시원하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동네는 없습니까? 공원 설치해 주세요 라고 제안서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량은 언제든지 바로 제안서를 낼 수 있다. 우리가 해달라. 입안 제안은. 이해돼요? 그리고 자 여기 아파트 좀 지려고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좀 지정해 주세요. 보다 이 지역을 상세하고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좀 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럴 때 지정한 것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딱 지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건설업자들 이 뭐 여기에 주민은 아니지만 저 서울에 건설회사 본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 여기 와서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한다. 그래 한 1000세대를 건설하고 있는데 땅이 한 2만 평 필요하다. 그때 2만 평을 확보해 가지고 딱 여기다 지구 단위 계획 좀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지구 단위 만들어서 지구 단위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구역에 편입되는 땅들 그까지 버텨버리면은 매도 청구를 당하도록 해버립니다. 이렇게 매도 청구. 그리고 그
건설회사에서는 그만은 또 인센티브를 제공받지만 법적으로 그만큼 또 사회에게 환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지역에 필요한 뭐 공원 만들어서 좀 기부천을 한다든가 도로 설치해서 시에다 소유권 줘버린다든가 이렇게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고자 할 때에도 우리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이것 좀 행정청한테 해주세요라고 이반 제한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세 가지만 제한서를 낼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몇 가지만요? 세 가지. 세 가지를 기억할 때 기, 지, 산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래 제한 사항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제한 사항이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그래 제한 사항입니까?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직접 위반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래 주민과 이해관계라면 위반할 수 있다 그럼 들겠어. 기지산을 위반할 수 있다 그럼 들고 기지산을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기지산 이게 꼭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지산 해가지고는 또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를 빼버리고 그냥 도로로 바꿔버려. 공원으로 바꿔버려.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하더라도 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 맞죠? 이해돼요? 기반서를 확대해서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위반 제한서를 낼 수 있는데 이때 이러한 것들의 위반 제한서를 낼 때는요 바로 동의서를 필요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토지 소유자 동의서 받아오라고 그랬지 아까. 그래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다 지금 바로 기반시설인 공원을 설치한 그런 위반 제한서를 내라고 한다. 그때는 이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기는 그 다음에 지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든가 산업, 유통, 개발 지구를 지정. 지산은 바로 그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겁니다. 찾나요? 자, 이 수치를 꼭 알아두십시오. 이때 여기 봐봐. 이 국토개법상 동의를 받게 한 그 동의 요건 면적을 계산할 때는 이 면적을 계산할 때 지금 이 안에 너네들 원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지역에 있는 토지 면적 대비 토지 소유자 5분의 4 토지 면적 대비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 동의서 받아라 그랬는데 그때 이 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 이 안에 국가 땅, 지자체 땅이 있다, 국유지, 공유지가 있다, 사유지가 있다. 이때 국공유지하고 사유를 짬뽕을 해가지고 면적 계산해서 5분의 4, 3분의 1을 계산하는 거 아니다. 국토개법에서는 동요권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가 있다면 국공유지는 항상 제한한다 이렇게 기하세요. 알겠죠? 근데 도시개발법으로 가서 도시개발법상 동요권 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가 있다면 국공유지 면적 플러스 사유 면적을 싹 합해서 면적 계산한다. 도시개발법은 국공유지가 있다면 그 면적까지 포함한다. 도시개발법. 근데 국토개법은 제한한다. 국토개법에서 이 동요권 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가 있다면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한한다. 제해. 사유지만 가지고 한다. 근데 도시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가 있다면 포함한다, 제한한다. 오케이, 좋아요. 이게 시험장에서도 꼭 괴롭히거든. 그래서 이걸 헷갈리 않도록 딱 가닥을 쳐버려요. 도시개발법은 국공유지였다면 면적 포함, 국토개법은 국공유지였다면 죄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요권 꼭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이제 제한서 들어갔습니다. 제한서 들어가면 판결을 통보하는데 이렇게 위반권자가 이 제한자에게 원칙으로 며칠 내에 통보할까요? 45일. 부득이한 사실이 있으면 1회 한해 며칠에 연장을 될까요? 30일. 이게 아주 중요한 수치니까 이것도 아시고 이제 제한서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봐봐요. 그때 위반권자인 여기 대종항시장 제한서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기가 뭐 알겠습니까? 그냥 선출직인데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죠? 그때 이걸 반영해 줄까 말까 이 여부를 결정해 나고자 할 때 고민되면은 바로 이 청에 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바로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위가 있어요. 도시계획. 그걸 여기 있으면 지방도시네, 국토교통부에 있으면 중앙도시라는데 바로 국장은
바로 이 입안 제한된 건을 입안에 반영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민될 때는 중앙도시의 자문을 걸칠 수 있어요. 뭘 걸칠 수 있다고요? 자문. 이 지자체장들은 지방에 있는 지방도시의회 도시계획을 도계를 합시다. 도계의 자문을 꼭 거쳐야 된다. 거칠 수 있다. 자문하면 거쳐야 된다. 그럼 틀려버리는 거예요. 의무사항 아니에요. 거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거 하셔. 알겠죠? 자, 이런 절차 거쳐서 이제 반영을 했다 합시다. 반영해서 입안하고 봐봐. 입안하고 결정할 때는 엄청난 행정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제한자가 전부 부담해야 된다. 제한자에게 전부 부담시켜야 된다. 제한자 협의해서 부담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그래 비용은 제한자에게 바로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적이다.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요. 이번 코스는 좀 더 생각해서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이 산업유통개발중로 있잖아요. 산업유통개발중로를 이자들이 제안할 때 여기다 산업유통개발진로를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입안 제안서를 이걸 지정을 해달라고 입안 제안서를 낼 때는 이 지구에 있는 땅 이걸 원하는 땅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게 중에 계획관리적에 있는 땅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관리적에 있는 땅이라든가 아니면 자연녹지적에 여기에 있는 땅에다 이걸 해달라고 해야 되지 얼토당토 않게 그냥 저 자연환경 보존이라든가 롱림지라든가 저 보존 녹지 생산 녹지에다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디다 해달라고 해야 되냐. 계획과정에 있는 땅이라든가 생산과정에 있는 땅이라든가 자연녹지에 있는 땅에다만 해달라고 해야 한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때 이걸 해달라고 할 때 이 산업유통개발지구를 지정 좀 해달라고 제안서를 낼 때는 면적은 이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바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만 해달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 운동장 크기예요. 그거 3개를 하면 3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학교 운동장 크기만으로 규모로 해야 되지 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거 받아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행정처 할 일 없습니까? 엄청 바쁜데 그걸 해가지고 콩만하게 해서 무슨 공장을 지겠습니까? 얼마나 고용을 창출하겠습니까? 그래서 덩어리가 커야 된다. 우리 학교 운동장은 크기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적어도 얼마요? 우리 학교 운동장.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준비해서 그 면적 대비 바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 받아오고 그리고 그 땅은 어디다 준비해야 된다?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에 있는 땅에다 준비해가지고 해달라고 해라. 다만 여기 봐봐요. 이 지정을 이렇게 제안하려고 하는데 여기다 좀 산업유통개발진로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지역에 있는 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고작 채우기를 1만 정도 해가지고 왔어요. 여기다 해달라. 근데 보니까 이게 통째로 자연녹지적이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게 통째로 생산관리적이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최소한도 이 면적 1만 제곱미터 대비 바로 5천 제곱미터 이상은 바로 계획관리적이다. 계획관리적. 계획관리적이고 뭐 나머지 생산관리 자연녹지면 괜찮은데 전체 지구 면적 대비 계획관리적이 50%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하셔.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50% 이상. 여기까지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여기 봐봐.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획관리적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이걸 좀 더 공장을 증설을 하고 말이죠. 증설을 하고 있는데 옆에 땅이 바로 도로라든가 이렇게 하천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옆으로 못 가고요. 겨우 붙어 있는 것이 보존관리적이 붙어 있어. 보존관리적. 뭐가 붙어 있다고요? 보존관리적 옆에 붙어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존관리적에 있는 땅을 좀 포함을 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요. 어디 있는 땅이요? 보존관리적에 있는 땅. 자, 여기까지를 입안 재판 테스트 정리하면 되겠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